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양파를 이것과 함께 먹는 순간 내 몸에 암을 일으키고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관 청소부라고도 불리는 양파는 체력을 증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 성분까지 들어있어서 건강에 매우 도움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음식의 특성상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에 잘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발병률이 무려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이때 평소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해 주신다면 양파에 들어있는 유화 프로필알린, 폴리페놀, 이소티오시아네이트, 퀘르세틴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우리가 짠 음식을 먹었을 때 몸속에서 암을 생성하는 성분인 이질산염과 아민의 결합을 막아줘서 소화기관의 암을 예방하고 체내 발암물질의 전이를 막아줘서 항암에 탁월한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좋은 양파를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무엇과 먹는지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를 어떻게 섭취해야 더욱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와 섭취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데일리 건강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양파즙입니다. 양파가 혈당에 좋아서 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특히 이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고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양파에는 인슐린 기능을 도와 혈당 조절을 돕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페르세틴도 함유되어 있어서 혈중에 쌓인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양파여도 즙을 냈을 땐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양파를 즙을 내어 마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는 더욱이 양파즙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콩팥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피곤함과 무기력증 등의 이상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에 직결적인 영향을 끼치는 칼륨 섭취를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하는데 이 양파즙에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양파즙을 섭취하시는 것을 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양파즙을 섭취하시면 콩팥의 기능 저하로 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즙으로 섭취하지 마시고 양파를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도움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일과 채소에 있는 섬유소와 과육을 입으로 씹어서 먹을 때 천천히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당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끔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파로 즙을 내서 마셔버리면 농축되어 있던 당 성분이 소화를 거치지 않고 곧장 몸속에 빠르게 퍼지면서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양파에는 다량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양파의 칼륨 함유량은 100g당 144mg의 적지 않은 양으로 즙으로 섭취하게 되면 당뇨로 인해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의 경우 칼륨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속에 그대로 쌓여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어떤 이상 증세가 생길까요?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저혈압, 부정맥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정말 심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파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씹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간편하게 마시고 싶으시다면 양파 껍질을 차로 우려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파 껍질에는 노화를 늦추고 치매와 암 예방에 도움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양파보다 무려 30%
30배에서 40배가량 많기 때문에 양파 껍질을 이용해 차를 내려 마시는 것이 양파를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 효율적인 섭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튀긴 양파입니다. 사실 양파는 상위의 불멸의 약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양파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건설한 노동자들의 에너지원으로도 유명하고 미국에서는 매일 양파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채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양파도 튀기거나 볶아 먹으면 우리의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요즘은 양파를 그대로 볶아서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양파 튀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튀기거나 볶은 양파는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조리되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 함량이 다른 식품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파를 튀기는 순간 고혈압을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과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혈전을 증가시켜서 심혈관 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포화지방 등 몸에 나쁜 물질들이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파에 밀가루 옷을 입혀서 고온에 튀기게 되면 당독소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몸에 암을 일으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섭취를 피해 주셔야 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세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양파와 꿀을 직접 같이 먹는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간혹 양파가 들어간 요리를 할 때 양념에 설탕 대신 꿀을 넣거나 또는 양파 음료에 꿀을 첨가하는 등의 음식을 섭취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양파에 함유된 비타민과 일부 식물성 화합물은 꿀의 효소 반응을 억제하여 꿀의 효능을 감소시키고 양파의 섬유소와 꿀의 소화효소가 만나서 과도한 소화작용으로 인해서 복통이나 설사 등으로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양파의 유화아릴 성분은 휘발성이라 꿀과 만나면 체내에서 가스를 만들어서 복부 팽만감이나 잦은 방기 등의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같이 섭취하시기보다는 최소 2시간 이상 섭취 간격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양파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양파는 하루에 반 개씩만 먹어도 당뇨와 심장병을 예방하고 항균, 항암, 혈압 조절, 체력 증진 등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효능을 두루 갖춘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몸에 좋은 양파가 식초와 만나게 되면 그 약효가 배가 되면서 최고의 궁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식초의 주 성분인 초산은 인체의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로서 체내에서 살균과 해독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 초산은 성인병을 예방해준과 동시에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유화아릴 성분과 식초의 부신피질 호르몬의 촉진 작용으로 인해 신경의 안정과 불면증에도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신맛을 내는 초산과 구연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양파의 성분과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혈중 지질 감소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초에 유기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양파의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서 효과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체내 흡수율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퀘르세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피부에 올라오는 트러블 진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소염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조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돼서 스킨케어 제품에도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좋은 표고버섯은 불로장생의 명약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체내에서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인데요. 표고버섯에는 단백질과 칼슘, 인, 철 등 양파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영양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섭취할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뿐만 아니라 동맥경화를 억제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효능은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효능으로 노화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꾸준한 섭취를 통해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마지막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섭취하는 돼지고기를 드실 때 양파와 함께 섭취하시면 더욱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섭취할 때 올라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면서 피를 맑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기를 섭취하실 때 양파와 함께 드시면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소화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기처럼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양파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소화에 도움을 주면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이 위와 장점막의 세포를 자극해서 소화력을 높여주고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양파는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돼지고기와 같은 육류와 함께 요리하게 되면 양파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이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고기 특유의 잡내를 없애주고 퀘르세틴 성분이 몸속의 지방 성분을 분해해서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주니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의 알리신 성분과 고기에 함유된 비타민 B1이 만날 경우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에너지 생성을 촉진해서 근육과 신경 기능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과 체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주니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채소인 양파, 다양한 요리와 함께 드시기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서 섭취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양파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3가지로는 양파즙, 양파튀김, 그리고 꿀이 있었고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로는 식초, 표고버섯, 돼지고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양파에 대한 상식이 다시금 바로 잡혀졌길 바라봅니다. 음식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건강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데일리 건강을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양질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